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메리노울 실과 굵은 바늘을 사용해서 귀여운 트루퍼에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굵은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빈티지한 무드가 굉장히 가득하고요. 실 두 볼과 요 바늘 하나만을 사용해서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도록 굉장히 기초적인 기법으로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샘플은 이렇게 단색 두 볼과 영상에서 같이 만들어 볼 오트밀 색상은 단색 두 볼 그리고 배색 실을 한 볼 추가해서 이렇게 테두리에 배색을 넣어 보았는데요. 어떤 색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귀덮개 플랫 부분이 길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떡볶이 단추를 달아서 이렇게 귀를 보호해서 착용을 할 수도 있고요. 윗부분으로 올려서 위에서 고정해서 착용하셔도 굉장히 빈티지하고 귀여운 무드가 가득한 모자예요. 샘플은 요 브라운과 오트밀 말고 그레이 색상으로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레이 색상은 세 볼로 이렇게 모자 두 개를 만들었어요. 사이즈를 보시면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서 조금 더 머리 둘레에 따라서 사이즈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는데 바탕실 기본 두 볼에 한 볼만 추가하시면 사이즈 상관없이 이렇게 두 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트밀 색상을 제외하고 브라운과 그레이는 모두 같은 색으로 전부 다 테두리를 둘러줬어요.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 모두 영상에서 도안 전부 다 같이 읊어드리면서 차근차근 떠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코수가 두 코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머리 둘레는 거의 2cm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굵은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땀이나 또는 시작하는 코스에 따라서 머리 둘레의 차이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뜨시기 전에 게이지를 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게이지는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로 떴을 때 10cm 안에 몇 코와 몇 단이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좌우로 재서 봐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10.5코에 15단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저 사이즈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메리아스 편물 하나 떠보시고 게이지를 체크한 후에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라지 사이즈도 전체 코수가 60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미디움 사이즈는 일반 성인 여성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라지 사이즈는 머리둘레가 조금 더 넉넉하신 성인 여성분 혹은 남성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모자 자체가 머리가 조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온 편이라 게이지 체크해 보시고 사이즈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실은 비굴 두 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48번 오트밀 색상으로 같이 떠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끝에 배색을 다른 색상으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볼 더 준비해 줬어요. 혹시라도 테두리 두르실 분들 중에 배색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볼 추가해 주시거나 또는 게이지가 맞는 실을 소량 준비해서 둘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탕실 두 볼로 한 개의 모자가 완성되는데 한 볼은 꽤 많이 남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자를 한 개 더 만드실 분들은 바탕실을 한 볼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두 볼로 모자 몸통을 만들고 배색실로 배색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바늘은 8mm 대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는 조립식 대바늘 8mm에 45cm 케이블 연결해서 준비해 줬습니다. 혹시라도 조립식 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80cm짜리 줄바늘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모자 머리 부분 뜰 때만 매직 루프 기법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바늘 10호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10호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6mm고요. 10mm 코바늘과는 다르니까 주의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은 모자 배색을 넣을 때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귀 부분을 고정해 줄 단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단추 말고 끈으로 하실 분들은 그냥 테두리 두르면서
사슬뜨기로 끈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는 단추를 달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토글 떡볶이 단추 40mm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줄 돗바늘도 실에 맞게 조금 두꺼운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마커 같은 경우에는 코 줄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코바늘용 마커도 괜찮고요. 원형으로 된 대바늘용 마커도 괜찮습니다. 전 영상에서 2개 같이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코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사이즈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사이즈도 성인 여성분이 쓰기에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 사이즈는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를 원하시거나 또는 남성분이 착용하기에 좋은 사이즈고요. 보시면 전체 코수가 2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실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실이기 때문에 한 코에 거의 1cm예요. 2코면은 2cm가 차이가 나게 되겠죠. 2cm는 모자에서 굉장히 사이즈가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2cm만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실 때는 1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앞에 숫자를 봐주시면 되고 2사이즈 뜨실 분들은 뒤에 숫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귀덮게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 약간 여유있게 남겨놓으시고요. 손가락에 감아서 매듭을 한번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매듭과 함께 첫 코가 만들어진 거고요. 저는 1사이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앞에 숫자대로 떠주도록 할 거예요. 2사이즈 뜨실 분들은 뒤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보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짧은 꼬리실이 있고 뒤에는 긴 볼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놔주시고요. 일반 코잡기로 총 6코 떠주도록 할게요. 지금 한 코 잡았으니까 5코만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 잡아준 상태로 꼬아서 일반 코잡기로 2, 3, 4, 5, 6. 자, 이렇게 6개의 코가 만들어졌고요. 코잡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카드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돌려주시고 바늘을 가져와서 자, 요번 단은 안뜨기로 시작을 해줄 건데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길게 연결되어 있는 실이 바늘의 위로 가도록 놔주시고 안뜨기로 6코 한 단 떠줄게요. 앞에서 바늘을 찌르고 감아서 안뜨기 하나, 둘, 셋, 넷, 5, 6. 자, 모든 코 안뜨기로 한 단 떠줬습니다. 보시면 이 실이 이렇게 당기면은 얇아지면서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실이에요. 울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뜨는 손땀에 따라서 게이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적당히 쫀쫀하게 떠주셔야 모자 핏이 예쁘게 나오지만 너무 쫀쫀하게 떠주시면 코도 너무 작아지고 완성 사이즈가 저랑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서 너무 세게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자의 귀덮개 부분, 늘림 부분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 저희가 지금 6코가 바늘에 걸려 있고요.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7코가 걸려있게 되겠죠? 저는 첫 번째 사이즈이기 때문에 6코 걸려있는 상태로 도안대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겉뜨기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겉뜨기 하나, 겉뜨기 한 코 떠주시고 자, 두 번째 보시면 M1R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늘림하는 방법이에요. M1R 보시면 이렇게 코와 코 사이에 가로줄, 이렇게 루프가 하나 있어요. 자, 이 가로줄을 뒤에서 앞으로 끌어와 줍니다. 그러면 바늘을 기준으로 이렇게 걸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앞에서 뒤로 루프가 가도록
가운데 있는 루프를 뒤에서 앞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이 상태로 겉뜨기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찔러 이 모양이 되도록 앞에서 뒤로 찔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겉뜨기 하는 모양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 겉뜨기 떠주시면 코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머날 한번 해줬고요. 한 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찔러서 겉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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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뜨기. 자,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겉뜨기를 5개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로 안에 있는 숫자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이번 단에서는 한 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자, 이제 M1을 해줄 차례인데요. M1은 바늘로 마찬가지로 가로줄 보이실 거예요. 코와 코 사이에 있는 이렇게 가로줄, 늘어져 있는 가로줄. 이번에는 이 바늘 끝을 앞에서 뒤로 찔러줍니다. 아까 M1R은 뒤에서 앞으로 찔러주는 방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앞에서 뒤로 찔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겉뜨기 해줄 건데 이렇게 바늘을 찔러버리면 겉뜨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늘 끝을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찔러주셔도 상관없어요. 되는 모양만 똑같으면 됩니다. 걸린 상태에서 이 바늘 끝을 뒤로 찔러주시면 이렇게 겉뜨기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와요. 이 상태로 겉뜨기 하나 해주시면 M1L로 코가 이렇게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한 코는 겉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M1R 한 번, M1L 한 번으로 이번 단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로 늘어났어요. 6코였던 코가 8코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M1R 해줬던 코는 보시면 이렇게 걸려있는 모양이 오른쪽이 길게 나와 있게 되고요. M1L 해줬던 코는 왼쪽으로 길게 나와 있게 돼요.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늘림을 해줬으면 뒤집어서 모든 코 안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에서는 6코가 8코가 됐기 때문에 8코 안뜨기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의 안뜨기 코를 해주고 다시 편물 뒤집어 주시면 겉뜨기 하는 차례가 나와요. 겉뜨기 안뜨기 하는 차례는 보시면 안뜨기 해준 단은 이렇게 동글동글 올록볼록한 무늬가 되고 겉뜨기 해주는 단에서는 V자 모양으로 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유의해 주시면서 이 부분 나왔을 때는 겉뜨기로 뜨는 단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 단에서도 또 늘림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아까 해줬던 M1R과 M1L 똑같은 규칙으로 해주시면 되고 가운데 한 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부분에서만 코수가 달라져요. 여기서 M1R 하는 법과 M1L 하는 법 한 번씩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는 겉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 M1R 나왔습니다. M1R은 보시는 요 가운데 있는 가로줄을 뒤에서 앞으로 가져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모양의 실이 바늘에 걸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바늘로 앞에서 뒤로 찔러 겉뜨기 할 수 있는 모양이 되도록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겉뜨기.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조금 찌그러져 있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실이 길게 나져 있는 모양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러면 M1R을 잘 해주신 겁니다.
자, 이제 한 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에머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로줄 보시면 저는 지금 한번 실을 풀어서 이렇게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 가로줄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모양이 되도록 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찔러 겉뜨기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에머날 해주셨으면 한 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해줄게요. 겉뜨기 해주고 이제 한 코 남은 상태에서 에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바늘을 가운데 있는 줄 보이시죠? 이 줄에 앞에서 뒤로 끌어와 주시면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모양의 실이 걸리게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바늘을 뒤에 있는 실 뒤에서 찔러주시면 이렇게 겉뜨기 할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이 바늘을 그냥 앞에 찔러주시고 이렇게 넘겨주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바늘이 걸리는 모양은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겉뜨기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찔러주시면 되고요. 겉뜨기 하듯이 떠주시면 왼쪽으로 실이 길게 나 있는 에머넬이 떠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코 늘려주셨으면 마지막 한 코도 겉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번 단에서 에머날 한 번, 에머넬 한 번으로 8코가 10코가 되었고,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9코에서 10코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편물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안뜨기 나오는 단이 나왔죠? 겉뜨기, 안뜨기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바늘에 바로 밑에 있는 이렇게 걸려있는 실 모양이 가로줄이면 안뜨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앞에서 봤을 때 바늘 바로 아래에 걸려있는 실이 V자 모양이면 겉뜨기 단이에요. 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 이번 단은 전체 코 안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열. 다시 뒤집어 주시면 또 이렇게 V자 모양의 겉뜨기 단이 나와요. 자, 이번 단에서 또 한번 늘림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 단에서 또 2코 늘려지면은 12코, 그리고 13코가 되겠죠? 자, 이번 단이 늘림의 마지막 단이 됩니다. 에머날, 에머넬 나오는 마지막 단이에요. 첫 번째 코는 겉뜨기로 한 코 떠주시고요. 이 다음 코 뜨기 전에 에머날 해주셔야 되겠죠? 가로줄 보이는 이 부분, 이 가로줄의 바늘 끝으로 에머날은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모양으로 실이 걸려요.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실 뒤로 찔러주면 겉뜨기 할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로 겉뜨기 한 번, 이렇게 에머날 한 번 해주셨으면 한 코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한 코 남은 상태에서 에머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머넬은 바늘 끝을 요 가운데 있는 가로줄 앞에서 뒤로 끌고 오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모양으로 실이 걸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 살짝 돌려서 뒤에서 뒤로 바늘을 찔러 주시거나 바늘을 앞으로 찔러서 이렇게 넘겨서 겉뜨기 하듯이 바늘을 옮겨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겉뜨기 한번 하면 왼쪽 줄이 앞으로 나와 있는 에머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코 남은 코는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0코가 12코가 되었고 11코가 13코가 되었어요. 이제 뒤집어서 전체 코 안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코 또는 13코 안뜨기로 전부 다 떠주시고 편물 돌려주시면 처음에 시작했던 6코 또는 7코가 이렇게 둥글게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겉뜨기와 안뜨기만 쭉 반복해서 더 떠주시면 되는데요. 괄호 안에 숫자 보시면 겉뜨기 12개 또는 13개로 적혀 있고 안뜨기 12개 또는 13개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겉뜨기 한 단과 안뜨기 한 단을 한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8번 그리고 괄호 안에는 9번 반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상태로 쭉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단 세는 게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코바늘 마커 이 마커를 이번 단에 한번 이렇게 V자 중에 한 가닥에만 살짝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우리가 방금 떴던 안뜨기 단을 표시를 한 거고 겉뜨기, 안뜨기 요걸 계속 반복해서 이 위로, 마커 위로 16번 또는 18번 요 V자 모양이 생기도록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겉뜨기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단부터는 코 늘림 없이 쭉 한 코에 하나씩 겉뜨기 떠주시면 되고요. 겉뜨기 한 단과 안뜨기 한 단 반복하면서 이 마커 위로 줄이 생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뜨기 한 단 떠줬고요. 그리고 안뜨기도 12번 또는 13번 반복해서 한 단 떠줄게요. 자, 이렇게 안뜨기 한 단까지 뜨고 편물을 다시 돌렸을 때 우리가 표시했던 마커 위로 하나, 2개의 V자가 생겼죠. 이 위로 2개의 V자가 생겼다면 총 2단을 떠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겉뜨기 한 단과 안뜨기 한 단 떠준 상태로 이렇게 2단 떴기 때문에 2개의 V자가 생긴 거고요. 1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이 마커 위로 V자가 16개 생기도록 떠주시면 되고 2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이 V자가 18개 생기도록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을 지금 한 세트 해줬으니까 7세트 더 반복하고 이 마커 위로 V자가 몇 개 생겼는지 단을 맞게 뜨고 왔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쭉 떠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을 8번 반복해서 총 16단 떠줬어요.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18단 떠주시면 되고요. 맞게 떴나 같이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마커 표시한 부분부터 V자가 16개 또는 18개 오도록 세주시면 돼요. 보시면 마커 표시된 부분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리고 15 바늘에 걸린 마지막 부분까지 16 이렇게 해서 16단 전부 다 떠줬으면 겉뜨기 단을 앞으로 보고 있고 꼬리실은 오른쪽에서 나가고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안뜨기까지 떠줬다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실을 약간 여유 있게 남겨주고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편물을 케이블 가운데로 옮겨두고서 다시 바늘을 잡고 새로 코를 만들어서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늘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고 안뜨기가 보이도록 놔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바늘을 잡고 다시 똑같이 코를 잡아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른 실 끝부분에서 실을 다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약간 여유 있게 남겨둔 상태로 손가락에 실을 감고 앞면을 두고 오른쪽 바늘을 잡아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코가 걸리도록 일반 코 잡기 다시 해줬어요. 만약에 두 번째 사이즈로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7코가 걸리도록 코 잡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안뜨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어줬던 귀덮개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뜨실 때 이 편물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바늘 중앙에 걸어서 이 바늘과 이 바늘만 사용해서 떠주시면 돼요. 시작하는 부분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시 오른쪽으로 실을 잡아서 실을 걸어준 다음 안뜨기부터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뜨기 6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6코 떠줬으면 다시 편물 뒤집어서 다른 바늘로 겉뜨기, M1R, 그리고 한 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다시 M1R, 겉뜨기 하나.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한 번 더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1단 떴으니까요. 2단부터 코 늘림하는 거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겉뜨기 하나, 그리고 M1R. 자, M1R은 바늘 끝을 가운데 있는 루프 뒤에서 앞으로, 가운데 있는 루프를 뒤에서 앞으로 한 가닥 가져온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모양으로 실이 걸려 있으면 오른쪽 바늘로 앞에서 뒤로 찔러서 겉뜨기 하듯이 만들어준 다음 겉뜨기로 빼주시면 M1R이고요. 한 코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 하나, 둘, 셋, 4개 겉뜨기 떠주셨으면 M1을 할 차례죠. 가운데 있는 루프를 이번엔 앞에서 뒤로 끌어와 주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모양으로 실이 걸리고 이 바늘 끝으로 뒤에서 쭉 찔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바늘을 돌려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약간 옆으로 틀어서 이대로 찔러주시면 겉뜨기 하는 모양이 되죠. 이 상태로 겉뜨기 한번 해주시면 M1L로 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저 한 코 남은 부분은 겉뜨기로 하나 떠주시면 아까 떴던 방식과 같이 2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뒤집어서 안뜨기 해주시고 또 M1R, M1L로 코 늘려주시고 그리고 12코 또는 13코까지 늘어났으면 안뜨기 한번 해주신 다음 겉뜨기 한 번과 안뜨기를 8번 또는 9번 반복해서 16단 또는 18단 쭉 평단으로 코 늘림 없이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뜨고 마지막 부분부터 다시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편물 방향 확인해 주실 게 저희가 지금 편물을 돌리면 안뜨기를 뜨는 차례가 되는데요. 요 가운데에 걸려있는 편물을 이렇게 살짝 옮겼을 때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엇갈리지 않게 안뜨기와 안뜨기가 오도록 해주셔야 맞게 뜨고 계신 거고요. 만약에 이 편물이 안뜨기가 아니라 겉뜨기로 돼 있으면 저랑 코 잡을 때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저랑 똑같이 시작을 해서 한 번에 이어서 뜰 수 있게끔 꼭 이렇게 편물 방향이 고르게 오도록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뜨기 뜨고 코 늘림해서 12코까지 만들어준 다음 평단 안뜨기 한 번과 겉뜨기 한 번, 안뜨기 한 번 반복해서 더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2코가 되도록 코 늘림 해주고 안뜨기 한 단 떠준 다음 겉뜨기, 안뜨기 총 8번 반복해서 평단까지 쭉 떠온 상태고요. 처음에 만든 부분과 똑같은 부분에 마커를 표시하고 이 마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단
똑같이 떠줬습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가 보이는 상태로 편물을 돌려서 가지런히 놨을 때 똑같은 단수랑 코스, 길이가 맞게 오면 동일하게 떠주신 거고요. 자, 이 상태로 쭉 겉뜨기 뜨면서 뒷머리 부분 가마코로 코와 코를 연결해주면서 쭉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볼실이 걸려있는 이 긴 실은 자르지 마시고요. 여기서 바로 이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잡아주시고 편물이 말리지 않도록 잘 정돈해 주신 다음 똑같이 바늘에 걸려있는 코 모두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첫 번째 사이즈이기 때문에 12코를 뜨지만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13코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12개 겉뜨기 떠주신 다음 자, 이제 가마코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가마코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른손에 걸려있는 이 실을 왼손으로 잠깐 잡아주시면 되는데 왼손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쥐어주시고 검지손가락을 이 상태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면 검지손에 이렇게 실이 걸리게 되는데 이 상태로 바늘 끝을 사용해서 검지에 걸려있는 실을 그대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늘에 한 코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게 가마코 하나 걸린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다시 손에 실을 쥐어주시고 검지손을 펼쳐서 검지에 걸려있는 실을 바늘 끝을 사용해서 이렇게 빼내주시면 둘, 셋, 넷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코가 살짝 늘어지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코바늘로 테두리를 뜨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늘어지지 않는 이상 적당히 살짝 타이트하게 가마코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가마코 만들어줬는데요. 첫 번째 사이즈와 두 번째 사이즈 모두 총 16개의 가마코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16개의 가마코를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바늘에 이 상태로 걸리게 되고 우리가 겉뜨기로 떠준 단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바늘 끝으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귀덮개 부분 이렇게 실이 잘려 있죠? 이 부분을 바늘 끝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로 만든 귀덮개와 가마코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이제 이 바늘 끝으로 첫 번째 만든 귀덮개 부분을 겉뜨기로 떠주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떠주도록 할 거예요. 다시 바늘 겉뜨기를 떠야 되니까 실은 뒤로 보내주시고 다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실이 잘려있는 부분을 겉뜨기로 뜨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가 늘어나게 돼요. 자, 이 부분 살짝 당기면서 떠주시고 나중에 실 정리할 때 코가 늘어지지 않도록 정리하면 되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상태로 바로 바늘을 찔러서 겉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너무 거슬린다 싶으시면 이 꼬리실, 잘려져 있는 꼬리실은 살짝 당겨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마저 겉뜨기 더 떠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이즈 뜨셨던 분들은 겉뜨기 12개, 두 번째 사이즈 뜨신 분들은 겉뜨기 13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겉뜨기, 가마코 16개 겉뜨기로 편물을 하나로 이어줬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늘어져 있는 부분은 살짝 잡아당겨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걸려있는 전체 코수는 총 40코가 되고요.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42코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겉뜨기로 한번 편물을 이어주고 편물을 돌리면은 다시 이렇게 안뜨기가 보이는 단이 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안뜨기로 한 단 쭉 떠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마코 만든 부분이 꼬이지 않도록 편물을 잘 정돈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꼬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나오겠죠? 꼬이지 않도록 가마코 만든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편물이 돌아가는 게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마커로 편물이 돌아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떠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물 꼬이는 거를 잘 체크를 하기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마커로 찝어주시고 편물이 돌아가지 않도록 안뜨기로 전체 코 한 단씩 쭉 떠주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떴던 방식이랑 똑같지만 가마코 하는 부분, 가마코 부분의 안뜨기는 어떻게 뜰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2번째 안뜨기까지 떠주고 늘어져 있는 부분은 꼬리실 살짝 잡아 당겨주시면 지금 이제 가마코 16코 부분이 나와요. 자, 이 부분도 똑같이 바늘을 안쪽으로 찔러주시면 됩니다. 찔러서 똑같이 안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코도 해주시면 되는데 하시다 보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실이 늘어지게 돼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너무 늘어나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늘어지면은 당연히 코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늘어지지 않게만 똑같은 방향으로 바늘 찔러서 안뜨기 그대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떠서 전체 코수가 40코 또는 42코 유지가 되도록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가마코 부분 안뜨기가 끝났으면 하나의 편물로 저희가 이어준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쭉 그냥 안뜨기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안뜨기 전부 다 뜨고 왔고요. 저는 이렇게 마커로 한번 고정을 시켜놔서 편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편물이 꼭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가지런히 오도록 단을 떠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안뜨기 한 단이 끝났으면 겉뜨기 한 단과 안뜨기 한 단을 또 세트처럼 생각해서 두 번 더 떠오시면 돼요. 첫 번째 사이즈와 두 번째 사이즈 모두 겉뜨기 한 번, 안뜨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안뜨기 한 번 해서 총 4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코 늘림이나 줄임, 그리고 방금처럼 가마코로 이어지는 부분, 이렇게 특별한 부분 없이 그냥 쭉 겉뜨기랑 안뜨기만 떠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단 세는 게 조금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반복된 단 시작할 때 이렇게 마커로 표시해 주시면 훨씬 편해요. 저는 지금 겉뜨기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겉뜨기 첫 번째 단이라는 표시가 되겠죠? 방금 생긴 V자 부분에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안뜨기 한 단을 더 뜨게 되면은 V자 표시한 부분을 포함해서 V자가 2개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단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총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해서 4단을 떠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뜨기 한 단, 그리고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총 5단 떠준 상태예요. 보시면 겉뜨기 할 때 표시해놨던 마커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해서 생긴 총 4단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지금 겉뜨기 한 상태에서 보시면 겉뜨기 편물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서 실이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로 여기 꼬리실을 약간 넉넉하게 남겨둔 상태로 실을 잘라주고요. 이 편물도
바늘의 중앙으로 이렇게 오도록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편물이 말리지 않도록 저희가 고정해놨던 마커고요. 잘 뜨셨나 확인하시려면 보시면 가마코 만든 부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보면 작게 겉뜨기 무늬가 하나 있어요. 이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단. 처음에 안뜨기 한 단 떠주고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해서 이렇게 맞게 떠주셨으면 옆에 꼬리실 자른 상태로 놔주시면 되고요. 표시해놨던 마커는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늘림단 부분 표시해놨던 마커도 제거해주시면 되고 편물이 돌아갈까봐 꽂아놨던 마커는 계속 꽂아 놓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잘린 실 끝부분, 볼실에서 나온 이 끝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코를 한 번 더 잡고 지금 앞부분 덮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실을 약간 길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또 손가락에 실 한 번 감고 케이블 중앙에 걸린 편물이 겉면으로 오도록 놔주신 다음 오른쪽 바늘을 가져와 주세요. 이 상태에서 걸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매듭 부분과 한 코가 만들어졌고요. 일반 코잡기로 앞 덮개는 총 14코를 잡아주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사이즈와 두 번째 사이즈 모두 14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덮개 부분에 사이즈 변화는 없고요. 지금 매듭을 지어주면서 한 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어서 둘, 셋, 넷, 5, 6, 12, 13, 14 총 바늘에 걸린 코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코가 되도록 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금 만들어준 코를 왼손으로 잡아주시고 오른 바늘을 사용해서 앞덮개 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할 건데요. 바늘에 걸려있는 이 편물은 이렇게 당겼을 때 겉면이 오도록 놔주시면 되고 우리는 안뜨기부터 떠줄 거예요. 이 편물과 이 편물의 방향이 다르게 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중앙으로 옮겨주시고 이 편물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양끝 바늘만 사용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실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긴 실은 다시 손에 감아서 안뜨기로 14코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마지막 14코까지 만들어주셨으면 다시 편물 돌려주시고 이제 V자 모양이 나왔으니까 겉뜨기 떠줄 차례예요. 자, 이 부분에서도 귀덮개 만들었던 것처럼 한 코 겉뜨기로 떠주고 늘림 들어가고 쭉 겉뜨기로 떠주다가 한 코 남긴 상태에서 늘림 한 번, 겉뜨기 한 번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 겉뜨기 떠주시고 마찬가지로 M1 R로 늘려주도록 할게요. 가운데 있는 루프를 뒤에서 앞으로 들여 올린 다음 앞에서 찔러서 겉뜨기 방향으로 실 감아서 통과. 자, 이렇게 해서 한 코 늘려졌고요. 다음 코 마지막 한 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로 떠줍니다.
한 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해주시고 또 가운데 있는 루프 이번엔 M1L로 늘려주도록 할게요. 앞에서 뒤로 찔러주고 바늘을 뒷부분으로 찔러 겉뜨기 하듯이 떠주시면 M1L로 코가 늘어나게 되죠. 이 상태로 마지막 남은 한 코는 겉뜨기 떠주시면 14코였던 코가 16코로 늘어나게 돼요. 자, 여기 가운데 편물은 없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16코로 늘어난 편물 돌려주시고 다시 안뜨기 뜨는 단이 나오는데요. 안뜨기 뜨는 단에서도 한 코에 하나씩 안뜨기 한 단 떠줄게요. 총 16코가 되겠죠. 하나, 둘, 셋, 15, 16.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안뜨기 떠주셨으면 다시 편물을 돌려줍니다. 그럼 또 겉뜨기 나오는 단이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16코였던 전체 코수를 18코로 늘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방식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코 겉뜨기 하나 떠주시고 M1R로 늘려주도록 할게요. 가운데 있는 루프 뒤에서 앞으로 걸어오고 오른쪽 바늘로 앞부분을 찔러서 겉뜨기 하듯이 떠주시면 코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 상태로 마지막 한 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둘, 셋, 13, 14개의 겉뜨기 떠주셨으면 자, 이번에 또 한 코 남고 가운데 루프로 M1을 떠주도록 할게요. 앞에서 뒤로 찔러주고 오른쪽 바늘로 뒷부분을 찔러서 겉뜨기 하듯이 모양 만들어 주신 다음 겉뜨기로 실 통과해 주시면 한 코 늘어나게 되고요. 마지막 남은 한 코는 겉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전체 코수 18코 되었고요. 이제 반대쪽으로 편물 뒤집어 주시고 안뜨기로 한 단 떠보도록 할게요. 다시 바늘 잡아주신 다음 안뜨기 편물 확인하셨으면 한 코에 하나씩 안뜨기 18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17, 18. 자, 이렇게 전체 코수 18코 안뜨기 전부 다 떠주셨으면 이제 뒤집어서 겉뜨기 편물 나오는데요. 이 상태로 겉뜨기와 안뜨기를 한 세트로 쳐서 총 5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떴을 때 총 10단이 떠지겠죠? 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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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안 이렇게 해서 총 10단을 떠주시면 되고 첫 번째 사이즈, 두 번째 사이즈 모두 다 동일하게 10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방금 만들어준 요 안뜨기로 이렇게 바늘 바로 아래에 V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요 V자 중에 한 가닥에 마커를 걸어주시고 이 위로 생기는 V자만 단수를 세서 헷갈리지 않도록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바늘 아래에 있는 부분에 마커를 걸어 놓고서 이번 단 겉뜨기 한 단을 뜨면은 표시한 V자 위로 하나의 V자가 더 생기죠. 자, 이렇게 마커 걸려져 있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그 위에 V자가 10개가 생기도록 안뜨기에서 끝이 나도록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단을 반복하는 부분은 설명 전에도 많이 같이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겉뜨기, 안뜨기만 5번씩 반복해서 10단 뜨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뜨기 한 단 해주고 겉뜨기, 안뜨기를 5세트 반복해서 마커 꽂아져 있는 곳부터 그 위에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V자가 생겼으면 맞게 떠주신 거고요. 자, 이렇게 편물을 살짝 돌려서 겉면을 두고 봤을 때
오른쪽으로 꼬리실이 나오게 됐으면 맞게 떠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편물을 돌린 상태로 겉뜨기 방향에서 뜨는 게 아니라 원래 떴었던 방향 돌려서 이렇게 여러분이 안뜨기 단을 끝났을 때 그 방향 그대로 다시 놔주시면 되고요. 이 편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귀 덮개 부분 떠줬던 부분과 연결을 하면서 원통으로 이어주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물이 돌아가면은 이 사이사이가 꼬이기 때문에 마커를 사용해서 이 부분이 돌아가지 않게 마커로 찝어주시면 훨씬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 표시해놨던 부분 마커를 빼서 이 부분과 보시면 여기는 앞면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막 끝내줬던 앞부분, 덮개 부분, 앞면과 귀 덮개 부분, 겉면 이어지도록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여기는 지금 저희가 아까 실을 끊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코가 늘어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잘 당겨주시고 여기에 이어서 쭉 떠보도록 할 건데 이제 첫 코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바늘 마커 또는 방금 끼워줬던 코바늘 마커를 하나 끼워주세요. 이 상태로 끼워주고 나서 실을 바깥으로 돌려 볼에서 나오는 실을 잡고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겉뜨기로 떠주시는데 첫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겉뜨기 40개 떠주시면 되고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겉뜨기 42코 떠주시면 돼요. 첫 코부터 찔러서 바늘에 실 감고 겉뜨기 떠주시는데 여기 늘어지는 꼬리실 부분은 살짝 당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코도 겉뜨기 둘, 셋, 넷, 다섯 뜨다가 보시면 편물이 돌아가지 않게 마커로 집어넣은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시고 5코, 6, 7, 8, 38, 39, 40. 자, 이렇게 겉뜨기 40개 떴는데요.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42코로 끝이 나게 돼요. 자, 이 상태로 우리가 떠줬던 처음에 연결을 해주고 시작했던 앞 덮개 부분과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케이블과 바늘을 합쳤을 때 60cm가 조금 넘어요. 그냥 저는 이 바늘로 이렇게 코를 살짝 벌려가면서 뜨는데 진동 바늘이나 또는 80cm짜리 긴 줄바늘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직 루프 기법 사용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편물이 꼬이지 않게 처음에 표시해놨던 부분, 마커로 찝어놨던 부분 이렇게 편물이 돌아가지 않게끔 잘 고르게 가져와 주시고 우리가 겉뜨기로 끝내줬던 이 부분의 실을 잡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을 바늘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로 떠줄게요. 안뜨기로 뜨면서 귀 덮개 부분이랑 앞 덮개 부분을 연결시켜줍니다. 자, 여기를 안뜨기로 떠주는 이유는요. 이 귀 덮개가 이 상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올리다 보면은 안쪽에 있는 안뜨기 코가 잘 보일 수도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안뜨기로 한 단만 떠주면서 이 연결하는 부분은 안뜨기로 뜨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안뜨기 귀 덮개 코만큼 18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코를 이렇게 쭉쭉쭉 가져와 주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이 편물이 이제 한번 고정하면 돌아가진 않지만 여기가 너무 벌어지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마커 하나 더 가져오셔서
왼쪽과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한번 찝어서 고정해 주시면 편물이 돌아가거나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고정해 주시면 신경 안 쓰이는 상태로 좀 더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자, 마저 안뜨기 총 18코 16, 17, 18까지 뜨면은 마커로 표시한 첫 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첫 코 마커는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냥 마커만 넘겨가면서 겉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전체 코수가 첫 번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58코, 두 번째 사이즈는 60코가 되었는데요. 자, 요거를 그냥 마커 넘겨가면서 겉뜨기로만 58코를 13번 반복해 주시고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60코를 14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표시하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마커만 넘어간 상태로 첫 코에 겉뜨기를 떠주신 다음 마커를 하나 더 가져오셔서 방금 떠진 겉뜨기 요 바늘 바로 아래 걸린 이렇게 살짝 늘어진 V자에 한 가닥 걸어주시면 이게 첫 번째 겉뜨기 단이라는 표시겠죠? 이 마커를 포함해서 총 V자가 13개가 되도록 저는 떠주고 올 거고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14개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뜨면은 표시해 놓은 게 조금 더 잘 보이죠? 전 지금 첫 번째 단을 뜬 거고 이 단을 포함해서 13단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편물 고정해 놓은 게 말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되고 일정한 손땀을 유지하면서 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은 이제 빼주도록 할 거고요. 밑에 부분 마커로 집어놨기 때문에 저는 편물이 꼬이거나 돌아갈 그런 염려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표시가 안 된 분들은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서 전체 코수 변화 없도록 58코 또는 60코 잘 유지해가면서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뜨고 이번 패키지에서 이런 원형뜨기가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쭉 떠서 마커 근처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겉뜨기 40코 또는 42코, 총 42코 뜨다 보면은 이제 이 덮개 부분, 우리가 안뜨기로 떠줬던 부분이 나와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단의 안뜨기는 그냥 무시해 주시고 이제 겉뜨기로만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겉뜨기 바늘 넣어서 똑같이 떠주시면 자, 이렇게 3코 정도 떴을 때 살짝 편물을 내려보면 가로줄 안뜨기 위로 V자 모양 겉뜨기가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안뜨기 단 위에도 겉뜨기로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떠야 되는 13단 중에 첫 번째 단 뜨고 있는데요. 이 단을 다 떴을 때 마커 넘기고 이어가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마커가 나오죠. 이 마커를 넘겨주고 두 번째 단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단도 그냥 마찬가지로 똑같이 겉뜨기 떠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에 표시한 마커 포함해서 하나, 두 개의 V자가 걸려있죠? 그러면 두 번째 단이라는 뜻이에요. 맞게 뜨고 계신 거니까요. 이대로 쭉쭉 세서 13단 또는 14단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겉뜨기로 쭉 해서 13단까지 떠왔고요. 자, 이렇게 전체 단수를 세는 방법은 처음 표시해놨던 마커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의 V자 모양 겉뜨기가 쌓여 있으면 13단 맞게 떠주신 거고 만약에
마커로 표시 안 해놓으신 분들은 여기 앞덮개 부분 보시면 가로줄 안뜨기 부분 있어요. 이 가로줄 바로 위로 이렇게 작게 V자 하나씩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첫 번째 단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V자부터 위에까지 총 13개의 겉뜨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쭉 맞게 떠주셨으면 이제부터 모자 윗부분 동그랗게 줄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첫 번째 사이즈와 두 번째 사이즈의 코수가 다르기 때문에 줄임의 코수도 달라요. 뜨는 방식은 똑같지만 겉뜨기의 개수만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겉뜨기 개수만 잘 확인해 주시고 줄임은 동일한 방법으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코수가 58코이기 때문에 15코, 15코, 14코, 14코 이렇게 저는 나눠줬고 두 번째 사이즈는 동일하게 15, 15, 15, 15으로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네 방향으로 줄임이 들어가게 돼요. 저랑 이렇게 마커로 표시하면서 줄임이 되는 부분 같이 해주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줄임단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겉뜨기 개수에 집중해서 반복되는 부분 잘 체크하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줄임단은 마커 넘겨주시고 겉뜨기 4개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겉뜨기 4개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도 똑같이 겉뜨기 4개죠. 자, 이 부분은 동일하고 반복되는 부분에만 잘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임하는 부분 SKPO 기법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그대로 오른 바늘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옮겨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 바늘에 걸린 코를 겉뜨기로 그냥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겉뜨기로 뜬 코와 우리가 바늘로 옮겨주기만 한 걸어준 코가 있어요. 이 코를 왼바늘로 들어 올려서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코가 한 코로 줄여졌고요. 앞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줄여진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커 한번 걸어서 표시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대바늘용 동그란 마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코바늘 마커로 걸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커 걸어준 상태에서 이 바로 다음 두 코를 한 번에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주세요. 한 번에 두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주고 그냥 겉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줄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른코 겹치기와 왼코 겹치기로 네 코가 하나, 두 코로 줄여졌고 이 중심에 마커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중심에 표시해놨던 마커 부분이 뜨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올 텐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두 코를 오른코 겹치기로 떠주고 왼쪽에 있는 두 코를 왼코 겹치기로 떠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계속 뜨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2 TOG 기법으로 코를 줄여줬으면요. 그 옆에서부터 겉뜨기로 10코 떠주도록 할게요. 라지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그냥 숫자만 잘 보시면 되니까 11코 떠주시면 되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각자 사이즈에 맞는 부분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10. 자, 이렇게 10개 겉뜨기 또는 11개 겉뜨기 떠주셨으면 다시 SKPO 기법으로 코 줄여주도록 할게요. 왼바늘에 걸린 한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그대로 걸러주고 그 다음 코는 겉뜨기로 떠준 다음 걸러줬던 코를 왼바늘로 들어 올려서
그대로 덮어서 씌워주시면 SKPO 떠졌고요. 여기에 마커로 걸어서 표시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커로 표시한 다음은 겉에 있는 두 코를 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 방향으로 왼코 겹치기 K2TOC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떠봤는데요. 첫 번째 사이즈 기준으로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사이즈 기준으로 뜨시는 분들은 겉뜨기 11개, SKPO 그리고 K2TOG 3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 똑같이 겉뜨기 10개, 둘, 셋, 9, 10개 겉뜨기 떠주시고 SKPO 한번 걸러준 다음 겉뜨기 떠주고 걸러줬던 코를 들어 올려서 덮어서 씌워줍니다. 그리고 마커로 한번 표시해준 다음 겉에 있는 두 코를 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줄여줬고요. 미디움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겉뜨기 11개 똑같은 줄임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앞부분과 뒷부분에 코수 나눈 게 다르기 때문에 규칙이 조금씩 달라져요. 위에 떠져 있는 대로 겉뜨기 개수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돼요. 겉뜨기 1번, 둘, 셋, 넷, 11. 자, 11개 겉뜨기 떠주셨으면 걸러주고 겉뜨기 1번, 걸러준 코를 들어 올려서 덮어 씌워주기. 그리고 마커 걸어서 표시. 자, 이 다음은 마커 다음은 두 코를 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임은 전부 다 끝났고요. 마커 전까지 겉뜨기 7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줄임 부분 첫 번째 단이 끝났습니다. 자, 조립식 대바늘 저랑 똑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뜨다 보면 이제 코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바늘에 걸려있는 코가 조금씩 벌어지게 돼요. 줄바늘로 뜨시는 분들도 매직 루프 기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블을 조금씩 당겨가면서 떠주시면 되고 마커 걸려있는 상태로 다음 단 떠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줄임을 해주면 그 다음 단은 줄임 없이 겉뜨기로만 전체 떠주도록 할 거예요. 실 걸어주시고 마커는 단이 끝났을 때 왼쪽에 있는 마커 그대로 들어 올려서 그냥 오른쪽으로 옮겨서 마커는 계속 넘겨가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줄임 부분 표시한 마커도 마찬가지로 그냥 넘겨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 쭉 떠주시는데 이렇게 마커 기준으로 오른쪽에 한 코, 왼쪽에 한 코는 줄여준 코들이에요. 자, 이 코들도 마찬가지로 찔러서 그냥 겉뜨기.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마커 그대로 옆으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마커가 걸리적거리시는 분들은 그냥 빼주셔도 돼요. 위에 있는 코수만 정확하게 떠주신다면 줄임이 어긋나는 일 없기 때문에 마커는 굳이 안 껴주셔도 되지만 초보자분들은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커 넘겨주셨으면 다음 코도 겉뜨기 해주시는데 이 부분 코가 너무 늘어지지 않게 줄임했던 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떠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쭉 마커 넘겨가면서 전체에 겉뜨기로 한 단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커 근처까지 떠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첫 코까지 이렇게 겉뜨기 해주셨으면 또 마커 넘겨주시고 다른 줄임단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줄임 한 단, 겉뜨기 한 단, 줄임 한 단, 겉뜨기 한 단 쭉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커 전까지 줄임 있는 마커 전 두 코까지 겉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사이즈, 두 번째 사이즈 모두 마커를 기준으로 앞에 두 코 전까지 겉뜨기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겉뜨기 3개,
그리고 마커, 전, 하나, 두 코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줄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를 표시해 놓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SKPO 한번 걸러주시고요. 그 다음 코 겉뜨기, 그리고 걸러준 코를 들어 올려서 덮어 씌우기. M은 이 마커를 그냥 넘겨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커 넘겨주고 다음 두 코 K2 TOG 한 번에 푹 찔러서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K2 TOG로 코를 줄여주셨으면 마찬가지로 다음 마커 두 코 전까지 겉뜨기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케이블을 빼서 매직 루프 기법으로 뜨고 있는데 이 부분 끝날 때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커 두 코 전까지 겉뜨기 8개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늘 끝으로 코 밀어주고 일곱, 여덟. 그러면 마커 앞으로 두 코 남죠? SKPO 하나 걸러주고 겉뜨기로 떠주고 그리고 코 들어 올려서 덮어 씌워준 다음 마커 넘겨주시고 마커 다음 두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한 번에 찔러서 한 번에 겉뜨기.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코를 임의로 나눠놨기 때문에 여기서 세 코만 남고 끝이 나지만 저보다 코가 더 많이 남거나 진작에 바늘에 걸린 코를 다 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떴을 때 매직 루프 기법은 따로 설명은 안 드리지만 뜨면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임의로 코를 나눠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이 부분으로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눠서 하나, 둘, 세 변을 갖고 뜨셔도 되고요. 아직 편물 길이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편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당겨서 저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코가 줄어들수록 바늘에 걸린 코가 줄어들수록 이 부분이 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쭉쭉 빼면서 뜨기 때문에 이 매직 루프 기법 한번 익혀두시면 훨씬 편하게 뜨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한 대로 코를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지금 겉뜨기 하나, 둘, 세 개 했으니까 5개 더 해서 8개 한 다음 코줄임 해보도록 할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남은 두 코는 한번 걸러주고 겉뜨기 덮어 씌워준 다음 SKPO 끝났으면 마커 넘겨주고 뒤에 있는 두 코는 한 번에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겉뜨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번 반복해줬고요.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똑같이 그냥 위에 있는 숫자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겉뜨기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가 모자랄 땐 다시 한번 바늘을 빼서 바늘 끝으로 코를 몰아준 다음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살짝 꼬아서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7코 했으니까요. 나머지 2코 겉뜨기 더 해줄게요. 하나, 둘 해주시면 마커 앞으로 남아있는 2코는 SKPO 걸러주고 겉뜨기 걸러준 코를 덮어 씌워준 다음 마커 넘기고 앞에 2코는 한 번에 겉뜨기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은 코는 모두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줄임단 한 단이 끝났고요. 한 단의 줄임과 한 단의 평단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단은 코 줄임 없이 쭉 겉뜨기만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에서 코가 또 줄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꼭 매직 루프를 하셔야만 떠지도록 코가 줄었어요. 이 부분에서 쭉 한 코에 하나씩 겉뜨기 한 바퀴 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 표시한 마커까지 쭉 겉뜨기로 한 단 떠주셨으면 이제 또 줄임단 나옵니다. 첫 코 마커 걸러주시고 이제 겉뜨기 2개만 하면은 마커 기준으로 2코 남게 되죠. 겉뜨기 2개 그리고 SKPO 걸러주고 겉뜨기 덮어 씌워줍니다. 그 다음 마커 넘겨주고 마커 다음 2코는 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겉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줄에 걸린 코가 모두 끝나면 다시 코를 밀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코 개수를 셀 때 첫 번째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꼭 괄호 안에 있는 숫자로 줄여주셔야 전체 코수가 맞아요. 겉뜨기 8개 그 다음 다시 SKPO 걸러주고 겉뜨기 덮어 씌워준 다음 마커는 그대로 넘겨주고 마커 다음 2코는 한 번에 찔러 K2 TOG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줄임 해줬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코수를 균등하게 나눴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만 2번 반복해 주시면 되고 겉뜨기 6개 끝났으면 걸러주고 겉뜨기 들어 올려서 덮어 씌워준 다음 마커 넘겨주고 바늘에 걸린 앞에 2가닥 코를 한 번에 찔러 겉뜨기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줄을 당겨준 다음 겉뜨기 7개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에 걸린 2코 걸러주고 겉뜨기 덮어 씌워주면 SKPO 마커 넘겨주시고 다음 2코는 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첫 코까지 남은 코 모두 겉뜨기 해주시면 돼요. 남은 2코 겉뜨기 해준 다음 루프를 당겨서 코를 몰아주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코가 줄을수록 루프가 조금 더 잘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늘에 걸린 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뜰 수 있어요. 자, 이제 남은 3코 모두 겉뜨기. 총 겉뜨기 5개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줄임단 한번 떠줬으면 코 줄임 없이 한 단 쭉 겉뜨기로 떠서 오면 되겠죠? 마커 넘겨주시고 시작 마커가 다시 올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겉뜨기 전부 다 떠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단 겉뜨기로만 쭉 떠서 오시면 마커 또 넘겨주시고 줄임단 떠보도록 할게요. 마커 전 두 코까지 겉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한 코 남았죠? 한 코 겉뜨기 해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SK, PO 마커 넘겨주시고 그 다음 두 코 한 번에 찔러서 K2 TOG 그리고 다음 마커 두 코 전까지 또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두 코 떠서 하나, 둘 하게 되면 네 코 겉뜨기가 되겠죠? 셋, 넷 뜨고 걸러주고 겉뜨기 덮어 씌워주면 SKPO 마커 넘겨준 다음 K2 TOG 다시 한번 겉뜨기 4개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꼭 맞는 숫자에 맞게 떠주셔야 돼요. 바늘 다시 옮겨준 다음 코 나눠주고 겉뜨기 4개 나오면 바로 SKPO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 걸러주고 겉뜨기 덮어서 씌워줍니다. 마커 넘겨주시고 두 코 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 자, 이렇게 해주시고 겉뜨기 5개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해주시면 또 마커 기준으로 두 코 남은 거는 SKPO 마커 넘겨주시고 두 코는 함께 찔러서 겉뜨기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첫 코까지 하나, 둘, 셋, 네 코 남게 돼요. 이 네 코는 전부 다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죠? 겉뜨기로 뜨고 또 줄임단을 떠줬으니까 마커 넘겨서 코 줄임 없이 겉뜨기로만 한 단 쭉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단 한 단 뜨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겉뜨기로 한 단 다 떠오셨으면 이제 이번 단에서는 숫자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이즈, 두 번째 사이즈 규칙이 약간 달라져요. 두 번째 사이즈는 그냥 반복만 쭉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이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커 넘겨주시고요. SKPO로 바로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걸러주고 겉뜨기 덮어 씌워준 다음 이 마커는 그냥 지금 제거해 주셔도 되고 겉뜨기 한 단 뜨면서 제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마커를 빼주고요. 제거한 마커 바로 뒤에 있는 두 코는 마찬가지로 K2 TOG로 줄여주세요. 이 상태로 겉뜨기 2개 그리고 다시 바늘을 뽑아서 가져와주고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겉뜨기 3개 했던 규칙 그대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커 기준으로 2코 남은 상태에서 SKPO 마커는 제거해 주시고 제거한 마커 바로 뒤에 있는 2코
K2TOG, 다시 겉뜨기 2개, SKPO, 마커 제거해 주시고, 제거한 마커 바로 뒤에 있는 두 코는 한 번에 찔러서 K2TOG. 이 상태로 겉뜨기 3개 해줄게요. 하나, 둘, 겉뜨기 3개 해주시고, SKPO, 마커는 제거해 주시고, 마커 뒤에 있는 두 코 K2TOG. 자, 이렇게 해주시면 첫 코까지 하나, 둘, 3개의 겉뜨기 남습니다. 모두 겉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첫 코 마커는 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겨주시고, 이렇게 줄임 부분 표시한 마커만 전부 다 제거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제거한 마커는 이제 빼주시면 되고요. 첫 코 마커는 끼운 상태로 한 단 더 줄임 없이 겉뜨기 쭉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로 한 바퀴 떠서 시작 마커까지 왔으면요. 마커 넘겨주시고 모든 코를 K2TOG로 줄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첫 번째 사이즈를 뜨기 때문에 18코가 남은 상태라서 K2TOG 9번으로 총 9코로 줄여주시면 되고, 두 번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10번 해서 총 10코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커 넘겨주시고 다음 코부터 두 코 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 둘, 루프 당겨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남은 두 코 당겨서 K2TOG 마지막 9번째까지 떠주면 이렇게 첫 코 마커 나오죠? 이 마커는 이제 빼주시면 되고요. 실을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꼬리실 약간 길게 뺀 상태로 잘라주시고, 잘라준 꼬리실은 굵은 돗바늘에 연결시켜줍니다. 끼워준 상태로 바늘 끝으로 코를 몰아주시고, 오른쪽에서 끝난 꼬리실 보이시죠? 왼쪽 우리가 뜨는 방향으로 이렇게 코를 돗바늘로 옮겨서 통과시켜주세요. 쭉 통과시켜주고, 오른 바늘에 있는 코도 왼쪽으로 몰아서 전부 다 바늘에 통과시켜줍니다. 그럼 모든 코가 이렇게 꼬리실로 모아지게 되고요. 이 상태로 당겨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여졌을 때 가운데로 코가 모이면서 구멍이 없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번으로 통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또는 두세 번 더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통과시켜 줘야 조인 부분이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충분히 통과가 됐으면
안쪽으로 실을 찔러서 앞면에서 실을 보이지 않도록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한번 걸어서 빼주고 겉에 코가 망가지지 않도록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코 모양대로 꼬리실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록볼록한 안뜨기 모양을 타고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 겉에서 티가 나지 않으면 된 거고요. 충분히 고정이 잘 되고 꼬리실까지 숨겨졌다면 잘라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남아있는 꼬리실도 전부 다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스팀을 한번 해서 편물을 정리한 다음에 꼬리실을 숨겨주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테두리 부분만 떠주면 되는데 테두리 부분 뜨기 전에 꼭 필수로 스팀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메리아스 뜨기로 편물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끝부분이 전부 다 말리고 특히나 귀덮개 부분은 더더욱 말려요. 그래서 스팀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려있는 편물을 손으로 잘 펴주시고 스팀으로 세게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쓸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려있는 편물이 바깥으로 약간 펴지도록 귀 덮개 부분 모두 해주시면 되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말린 부분이 조금 펴지도록 고정해주시고 앞덮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덧쓸 때 앞덮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로 고정이 되도록 해줄 거예요. 덮개 부분은 우리가 앞면과 겉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접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약간 올라가서 1에서 1.5cm 정도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잡고 손으로 잘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로 마커로 몸통 부분, 머리 부분과 함께 살짝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1에서 1.5cm 정도 접히게 둔 다음 모자 몸통 부분과 고정해 주시고요. 자, 중간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잘 접어서 평평하게 둔 다음 모자 몸통 부분과 마커로 함께 찔러서 살짝 고정해 주시고 이 상태로 많이 심하게 말리지 않도록만 스팀으로 고정해서 와주시면 되고요. 스팀을 너무 세게 하실 경우에는 편물이 눌리기 때문에 살살 해서 말려주세요. 자, 이렇게 스팀으로 말리는 부분을 어느 정도 펴왔고요. 윗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 번에 스팀해 주시는 것이 좋고 세탁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희는 테두리를 두르기 위해 이렇게 말려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스팀을 해온 상태예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꼬리실들 정리를 해주고 테두리를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돗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 겉뜨기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이 꼬리실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밖으로 빼게 되면 코가 풀리게 돼서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꼬불꼬불한 안뜨기 모양을 살리면서 코를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아랫부분으로 통과시켜주고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모양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타고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넣어주면서 위쪽으로 한번 들어가고
포인트는 밖에서 봤을 때 정리한 모양이 티가 나지 않아야 해요. 옆으로 볼록하게 들어가는 모양 그대로 찔러주면서 이어져 있는 부분 그대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이어진 부분 그대로 바늘을 넣고 이어진 부분 그대로 같은 방향 유지하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으면 편물을 잡고 울지 않는 선에서 살살살 당겨가면서 고르게 만져줍니다. 자, 겉에서 봤을 때 정리한 부분이 티가 나지 않아야 해요. 이 부분 코 같은 거 잘 만져주시면서 그대로 편물 모양 유지하면서 정리가 끝났다면 실은 잘라주고요. 다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코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잘 당겨서 같은 모양 유지하면서 정리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정리가 끝났으면 실은 짧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꼬리실을 전부 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 보시면 우리가 코 잡을 때 이렇게 남겨뒀던 시작실, 이 꼬리실도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꼬리실은 안쪽에서 숨겼을 때 안쪽으로 닿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옆으로 넘겨가면서 그냥 해주시면 되고, 마커는 제거해 준 다음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해 주세요. 남은 꼬리실은 정리해 주시고, 여기 귀덮개 부분 꼬리실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뜨면서 자연스럽게 감추면서 떠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을 거긴 한데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하고 시작하실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겉에서 티가 나지 않게 안쪽에서 코 위치 동일하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두리 둘러보도록 할 건데요. 바탕실이랑 같은 색상으로 테두리를 두르실 분들은 남은 바탕실 가져와 주시면 되고, 저는 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요 색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어두운 색이라서 코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테두리는 그냥 한 단만 둘러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코의 모양보다는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요 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짧은뜨기랑 사슬뜨기만 할 줄 알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두르실 수 있고, 요 샘플처럼 바탕실과 동일한 색상으로 테두리 하실 분들은 바탕실 남은 실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테두리 시작 위치는요, 아무 데서나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규칙은 동일합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두 기법만 사용해서 코를 주우면서 테두리 둘러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시작 위치 보시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늘어져 있는 코 부분에서 처음에 코를 주워서 시작을 해주도록 할 건데, 여기 보시면 가로줄로 길게 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를 줍게 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슬뜨기로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바로 직전 부분에서 코를 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가마코로 만들었던 이 가로줄 부분 계속 보이실 거예요. 옆으로 뒀을 때 가로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쭉 있죠? 마지막 가로줄 부분에 이렇게 두 가닥 바늘 찔러서 가져와 주시면 되고 꼭 저랑 동일한 방법으로 테두리를 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주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10호 코바늘로 이 편물이 울거나 늘어지지 않게 적당한 텐션으로 손의 힘을 잘 조절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왼손에 실 감아주시고요. 바늘은 잠시 빼두고 한번 매듭을 지어서 가져옵니다. 꼬리실은 아주 약간 여유있게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매듭 한번 걸려있는 상태에서 가로줄 보이는 곳에 가장 왼쪽에 있는 가로줄 두 가닥 한 번에 찔러주세요. 두 가닥 한 번에 바늘 찔러주시고 그대로 실 감아서 끌고 옵니다. 바늘에 걸린 두 가닥 한 번에 감아서 통과하면 짧은뜨기가 되죠. 살살 잡아당겨서 첫 코 부분 만들어주시고 마커로 첫 코 부분만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부분은 사슬 한 번으로 지나가지고 편물 약간 돌려서 이제 요 귀덮개 부분으로 떠주도록 할게요. 보시면 옆부분이 우리가 뭐 걸러뜨기나 이런 거 하나 없이 모든 코 전부 다 겉뜨기 안뜨기로 다 떠줬기 때문에 옆부분이 약간 울퉁불퉁해요. 만져보시면 약간 얇은 코도 있고 그 옆으로 가면 두꺼운 코, 얇은 코, 두꺼운 코 반복이 되는데요. 저는 두꺼운 코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로 떠주고 얇은 코 부분은 사슬로 지나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져 있는 코를 사슬로 지나가고 바로 만져보시면 저는 두꺼운 코가 나와요. 자, 이 두꺼운 코 그대로 바늘 쭉 찔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가닥 찌르는 것보다 뒤에 있는 한 가닥까지 한 번에 찔러주시는 게 조금 더 단단하게 잘 떠지겠죠? 바늘에 실 감아서 짧은뜨기 한 번.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코가 작아지고 이 부분이 크게 늘어지게 돼서요.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 바늘로 찌르면서 안쪽에 있는 실까지 한 번에 두 가닥 찔러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이 사슬 하나로 이 한 단을 건너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슬 한 번 떠줬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너무 뭉쳐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너무 테두리를 두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얇은 줄은 저는 사슬로 한번 통과를 해주고 만졌을 때 두껍게 느껴지는 부분에 바늘을 한 번에 찔러서 두 가닥 걸려준 다음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가닥 건너 띄워주고 두꺼운 부분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찔러서 짧은뜨기, 사슬, 건너뛰어주고 또 짧은뜨기, 사슬, 다음 가닥 건너뛰어주고 그 다음 옆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저는 지금 샘플을 여러 개 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손땀의 힘이 조절이 잘 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짧은뜨기 너무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편물이 이렇게 쭈그러들 수도 있고 너무 널널하게 해주시면 이 부분이 또 고르게 나오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 번 풀렀다가 다시 해도 괜찮으니까요. 최대한 손땀 잘 맞춰가시면서 짧은뜨기랑 사슬 반복하면서 이 단코를 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반복해서 코 잡은 부분, 이 부분까지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 꼬리실 부분은 감싸서 숨겨서 떠주기로 했으니까요. 만져지는 또 두꺼운 부분에
짧은뜨기 뜰 때 꼬리 실 숨겨서 같이 떠주도록 할게요. 잘 숨겨지도록 손으로 잘 만져주시고 사슬, 짧은뜨기, 사슬, 초코 부분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코 잡았던 부분이 나와요. 코 잡았던 부분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모든 코를 전부 다 짧은뜨기로 잡으면 여기는 한 단 잡고 한 단 건너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모든 코를 다 뜨게 되면은 조금 뭉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해준 다음 한 코를 건너 띄워가면서 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줬으면 다음 코는 사슬로 건너가고 짧은뜨기 사슬로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사슬, 그리고 사슬로 건너갔으니까 그 다음 부분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옆에 부분과 동일하게 테두리가 오도록 간격이 일정하게 짧은뜨기랑 사슬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고리를 반대쪽 부분에서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 이 부분에서 고리 만드실 분들은 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짧은뜨기 사슬 해준 상태에서 사슬을 계속 올려주세요. 한 9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여러분 손땀이랑 사용하시는 단추 사이즈에 따라서 사슬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해준 상태에서 짧은뜨기 보시면 지금 어두워서 실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짧은뜨기가 가운데 하나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이 있고 그 위에 가로로 한 줄 지나가는 구조인데요. 요 가운데 하나 사이에 바늘을 넣고 한 가닥이나 이렇게 뒤까지 찔러서 바늘을 넣어주시고 빼뜨기로 그대로 실을 전부 다 끌고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고리가 만들어져요. 고리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옆에 짧은뜨기로 이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은 고리 없이 단추가 달리는 부분으로 치고 마저 짧은뜨기랑 사슬 이용해서 테두리 둘러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사슬, V자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간격만 중요하게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코 넣는 위치 같은 거는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깔끔해 보이는 위치나 숨겨주고 싶은 위치에 바늘을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다 뜨는 습관이나 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끝부분이 두툼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두툼하지 않게 깔끔하게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여러분들 손땀에 맞춰 바늘 넣는 위치만 잘 신경 써주시고 짧은뜨기랑 사슬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떴을 때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간격이 고르게 나오도록 떠준 상태예요. 쭉 떠서 앞부분 덮개 있는 부분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앞덮개 근처까지 오셨으면요. 정면에서 봤을 때 덮개 위치를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저희가 스팀을 하느라 한번 마커로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이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셔야 이 덮개에 맞춰서 테두리 부분을 이어서 뜰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거를 해주시고 덮개 부분이 밀리지 않도록 옆부분과 덮개 옆부분과
모자의 몸판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찝어주시고요. 반대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간격을 두고 찝어주세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스팀으로 고정을 안 했고 세탁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말리고 정돈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은 테두리를 뜨는 거기 때문에 테두리를 다 뜨고 스팀 혹은 세탁으로 편물을 블로킹한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앞으로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바느질로 살짝만 고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덮개 부분 고정이 끝났으면 귀덮개 부분과 이어서 한 번에 앞덮개까지 테두리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늘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사슬 하나로 지나가주고요. 자, 덮개로 바로 뜨기 전에 덮개와 이어지는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도 바늘 한 번 넣고 짧은뜨기로 한번 잡아줍니다. 그러면 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한 번씩 고정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사슬 한 번, 그리고 앞덮개 부분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 건데요. 이 덮개 부분 보시면 약간 제거해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이 덮개의 위치가 우리가 처음에 정한 부분과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마커로 표시했던 부분에 이어서 바로 옆으로 가게끔 바늘을 찔러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통통한 코가 있고 얇은 코가 있는데요. 통통한 코에 저는 바늘 넣어서 떠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앞과 뒤에 구분이 약간 있는데요. 이 모자에서는 크게 도드라지는 편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좀 거슬리시는 분들은 실을 자르고 겉부분에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옆에 부분 만져가시면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지면서 두꺼운 부분에 바늘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도 두꺼운 부분에 바늘 넣고 얇은 부분은 사슬로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앞에서 봤을 때 간격이 일정하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면 돼요. 다시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사슬, 자, 이렇게 해서 윗부분 코 잡는 부분까지 해준 상태고요. 정면에서 잠깐 보자면 귀덮개 부분이랑 앞덮개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마커로 표시한 부분부터 쭉 이어서 한 번에 떠준 상태예요.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스팀이나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접힌 부분 1에서 1.5cm 되도록 잘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도 편안하게 잘 고정이 됐는지 이어서 떠졌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은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에서 끝나서 바늘을 너무 위에다가 찔러주시면 덮개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덮개 원하시는 위치에 오도록 코를 잘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제 코 잡은 부분에 덮개도 테두리 떠주도록 할게요. 두꺼운 부분에 한 번 더 저는 떠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준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 약간 사선 방향으로 줄이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코 잡은 곳인데요. 지금 떠준 짧은뜨기 옆으로 하나의 코를 건너뛰어주고 여기는 사슬로 건너뛰어주겠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들어갈 부분에
바늘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간격을 맞추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 덮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가닥 앞에 있는 가로줄 한 가닥 찌르고 뒤에 있는 줄까지 이렇게 찔러서 떠주시거나 이 가로줄과 가로줄 사이를 관통해서 이렇게 두 가닥을 찔러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바늘 들어가는 위치가 조금 더 편한 위치에서 그냥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동일한 위치에 바늘이 들어가도록 뒤집어서 줄 하나 통과해주고 그 다음 부분에 두 가닥 찔러서 짧은뜨기 사슬 다시 짧은뜨기 사슬. 자,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간격만 동일하다면 맞게 떠주고 계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옆면까지 쭉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커로 집어놓은 곳 근처까지 와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을 때 접힌 부분이 이 마지막쯤까지 오는 코가 귀 덮개랑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마커로 한 번 더 자리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빼놓고 여기 끝까지 정도 보시면 마커로 표시했을 때 이 정도 부분까지 오도록 테두리 마저 떠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다시 푸는 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덮개 한 번 정돈해서 간격이 제대로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코가 약간 울퉁불퉁한 거는 세탁과 스팀으로 모양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간격 같은 것에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마커 있는 곳까지 다시 짧은뜨기랑 사슬 하나 반복하면서 코를 주워주고, 자, 이렇게 마커 근처까지 왔으면 이 부분이 이어지도록 늘어진 부분은 저는 사슬로 통과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분이 잘 이어지도록 하면 되는데, 간격 자체가 지금 짧은뜨기를 할 차례인데 이 늘어진 부분을 뜰 차례가 오면은 그냥 이 부분을 굳이 사슬로 안 하셔도 되고 짧은뜨기로 떠주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크게 떴을 때 조금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가닥과 안쪽에 있는 코를 살짝 들어서 한 가닥 같이 잡고 약간 손에 힘을 빼고 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코까지 같이 이어서 떠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가 너무 코가 벌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잘 만져주시고, 이 덮개 부분이 올라가면서 코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덮개 부분은 스팀이나 세탁으로 고정해 주시고 끝부분도 바느질로 어느 정도 고정해 주시면 돼요. 다시 짧은뜨기랑 사슬 반복하면서 덮개 부분 쭉 내려가 주시면 되고, 지금 앞덮개 부분은 끝이 났기 때문에 위치 잘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커는 빼둔 상태로 이렇게 코가 이어진 부분이 너무 튀지 않도록 손으로 잘 만졌을 때 잘 이어지는지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도 어긋나지 않고 잘 이어졌기 때문에 쭉 이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사슬 반복해 주시다 보면은 처음에 코 잡고 시작했던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 부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꼬리실 잡고 숨기면서 테두리 이어서 떠주고요. 마찬가지로 코 잡은 부분도
가닥 모두 찔러서 뜬 다음 저는 앞부분에서 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리를 만들어주도록 할 건데요. 짧은뜨기 한 상태로 사슬을 9개에서 10개 정도. 이 부분은 손땀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살짝 대봤을 때 고리가 너무 크면은 단추가 잘 빠지기 때문에 약간만 해주셔도 돼요. 짧은뜨기 겉에 있는 한 가닥의 바늘을 찔러주시고 그대로 전부 다 실을 통과하면 빼뜨기로 고리가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로 바로 옆에 있는 코에 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코를 마저 주워줍니다. 자, 그럼 중앙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다시 짧은뜨기랑 사슬 반복하면서 마저 테두리 귀 덮개 부분 끝까지 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늘어진 코 부분, 뒷부분이랑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나왔으면 사슬로 건너가지고 이제 옆으로 돌려보시면 가마코로 뒷부분 만들어줬던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코가 지나가게 돼요. 자, 이 부분도 바늘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어진다 했을 때 수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바늘 넣어주는데 한 가닥만 넣어주면 코가 조금 늘어질 수 있으니 뒤에 있는 한 가닥 더 찔러서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또 사슬 하나, 그 다음 가마코 한 코 지나가지고 사슬 부분 하나, 두 가닥 모두 찔러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한 가닥 통과해주고 지나가지고 두 가닥 찔러서 짧은뜨기 쭉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첫 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한 코는 사슬로 건너가지고 한 코는 짧은뜨기로 떠주고 동일한 간격 유지하면서 첫 코 부분까지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 마지막 한 코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슬로 그냥 지나가기에도 약간 간격이 넓어서 한번 그냥 짧은뜨기 해주고 끝내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해주고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한 번에 쭉 테두리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실 정리도 해주셔야 되고 스팀으로 모양도 꼭 잡아주셔야 해요. 실 약간 넉넉하게 잘라주시고 첫 실과 끝 실은 안쪽에서 숨겨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안쪽 코 모양대로 찔러주시고 머리 뒤쪽으로 보이지 않도록 잘 숨겨줍니다. 겉에서 봤을 때 티가 나지 않으면 되고요. 처음 시작했던 귀 덮개 부분 꼬리실은 꼬리실을 감추면서 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잘라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당겨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꼬리실 정리까지 전부 다 끝났고요.
고리 만들어준 부분에 반대 부분에 이제 단추를 달아주셔야 되겠죠? 자, 실 가져오셔서 넉넉하게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고 돗바늘에 끼워서 단추를 고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사슬뜨기로 만들어서 사슬 고리를 이용해 고정해 주셔도 되지만 사슬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실로 깔끔하게 고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리가 없는 쪽 이 부분에 단추를 달아줘야 되겠죠? 선물을 살짝 돌려서 가운데 중심을 잘 확인을 해주시고 중심 부분에 한 땀 떠서 빼온 다음 끝에 꼬리실은 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남겨주시고요. 바늘에 단추를 끼워서 약간의 여유를 아주 조금 남겨두고 이 정도 위치에서 꼬매주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실로 고정이 어느 정도 됐으면 남겨뒀던 실을 한번 묶어서 매듭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된 것 같으면 이제 이 남은 꼬리실들을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겨서 잘라주고 반대쪽 꼬리실도 안쪽으로 숨기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실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추까지 잘 달라졌고요. 고리에 걸었을 때 넉넉하게 잘 채워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보시면 우리가 테두리를 둘렀어도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씩은 말려요. 메리아스뜨기로 떴기 때문에 겉에가 말리는 게 완전히 잡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스팀으로 한 번 더 편물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거나 또는 찬물 또는 미지근한 물에 울 샴푸로 아주 약하게 손 세탁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절대 비틀어서 짜거나 손으로 세게 세탁을 해주시면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조심 세탁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 앞덮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1에서 1.5cm 정도 떼고 이렇게 반으로 잘 접어서 이 부분, 접히는 부분을 꼭 스팀으로 잘 눌러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마커로 미리 위치를 잡아놓고 스팀을 쐬주시면 훨씬 좋고 자, 이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줄임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약간의 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수건 같은 걸로 이제 둥글게 모양을 잡아놓고 스팀을 쐬어주시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세탁을 해서 최대한 이 부분 각을 둥글게 없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편물 전부 다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스팀으로 모양을 전체적으로 다 둥글게 다듬어주고 말리는 부분도 잘 펴지도록 스팀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덮개 부분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완벽하게 붙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착용하시다 보면은 내려갈 수가 있어서 이 부분 고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정면으로 둔 상태에서 덮개를 눌러서 위치를 잘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 돗바늘에 테두리 실로 사용했던 실을 한번 끼워서
고정해줄 위치는 이 부분을 다 고정해줄 필요는 없고요. 한 땀 한 땀 정도만 고정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잘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 땀을 떠줍니다.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서 찌르면 훨씬 티가 덜 나겠죠? 한번 찔러주고 나온 다음 코 모양대로 자연스럽게 찔러주시면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예 티가 안 나게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땀을 크게 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더 두꺼운 스티치로 포인트를 주셔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티가 안 나도록 한번 살짝 매듭을 지어주고 이 남은 꼬리 실은 안쪽에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숨길 때는 여기 테두리 부분으로 그대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실을 넣어주셔도 돼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한 손땀으로 마무리 해주시고 남은 꼬리실도 안쪽으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쪽 부분이 고정이 됐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옆부분과 수평이 맞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당겼을 때 모양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대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덮개 부분도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셨으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드러운 메리노울 실과 굵은 8mm 대바늘 하나만 사용해서 귀여운 빈티지한 트루퍼을 만들어 봤는데요. 기초적인 기법만 사용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고 작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재밌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